네,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 찍고 돌아서는 건가 해야 될 기대감이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가 1분기 실적 기대치를 상회했어요. 시장의 기대치가 낮았던 높았던 어쨌든 이를 상회했다라는 것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네, 일단 우려했던 부분은 잘 버텼고 그다음에 기대했던 부분은 예상보다 더 잘 나온 것이 실적 호전의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검색, 광고 이런 쪽은 워낙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크게 빠졌습니다만 검색 광고 쪽은 그래도 좀 버티면서 그래서 이 검색 광고 쪽이 일단 그래도 BEP 정도를 유지했다라는 점이 핵심이죠. 여기서 좀 적자가 날 거로 봤는데 네. 일단 크게 흔들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머스 쪽에서는 이렇게 성장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이제 성장률을 보여서 일단 이 그 커머스 쪽의 강한 성장 자체가 실적 견인의 한 가지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는 금방 흑자 전환 안 된다. 이거 왜 샀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의외로 굉장히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일단 이익을 좋게 만들어준 것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비용 관리도 좀 잘 한 것 같고 네. 우려보다 일단 나빴던 산업은 잘 버티고 그리고 좋아질 걸로 예상했던 사업은 더 빨리 좋아짐으로써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검색과 광고에서는 사실 더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를 부합하는 상황이었고요. 커머스 쪽, 사실 저는 여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그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또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기준이면은 네이버도 요즘에 각각 다 굉장히 빠르게 배송을 해주고 그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주거든요. 네네. 현금화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은 쇼핑몰이라도 비슷한 가격이면 저는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주는 그 네이버 그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소비자들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커머스 쪽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는 처음에 인수했을 때 굉장히 호평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포시마크?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지인들이나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 굉장히 별로 이거 많이 이용 안 하는데 했는데 의외의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네이버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포시마크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빠른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는데 얼마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네, 거래액 기준으로 20%, 매출 기준으로 4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시마크를 낀 그 커머스 전체가 네.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시마크 기여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다라는 건데 그럼 포시마크 빼면 성장이 없었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포시마크를 빼도 매출 기준으로 16%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머스 부분은 경기 회복되면서 나타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계속 그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서 나타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포시마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라이브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라이브 쪽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건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라이브로 인한 매출 향상이 향후 그 CACR 기준으로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2026년까지 30% 이상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타나고 있죠. 전망은 전망일 뿐이지만 어쨌든 이 포시마크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고 이런 거 왜 샀냐 돈 낭비다라고 했지만 최수연 대표가 오면서 했던 첫 번째 결정, 글로벌로 가기 위한 이런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나면 또 다음 분기는 좀 걱정되죠. 이번 분기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그쵸. 이제 걱정되기도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포시마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C2C 플랫폼을 지역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글로벌로 연결을 한다면
그러면 미국 내에서 뭐 거래하던 북미 지역 내에서 거래하던 사람들이 아시아와도 거래할 수 있고 유럽과도 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모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포시마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를 네이버도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여행이나 예약 관련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 몰랐는데 그러면 네이버에서 예약을 눌러서 거기서 가면 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쉐어하거나 뭔가 시스템 이용료 같은 게 발생을 하나 봐요. 네, 뭐 수수료를 받는 형태겠죠. 결국은 뭐 카드와 뭐 동일한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저도 뭐 최근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해서 여러 가지 뭐 소비도 하고 있지만 예약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디오 클립을 녹음한다고 했을 때 관련된 스튜디오 찾아서 예약하는 것도 네이버 예약으로 최근에 편하게 하고 있고요. 전화 안 해도 되잖아요. 바로 누르면 예약 확인되고 그다음에 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전 최근에 뭐 머리를 뭐 자르는 것도 다 이제 네이버 예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브랜드 스토어라고 해서 네이버의 전략은 우리 밑으로 다 들어와 우리가 품어줄게가 아니고 뭐 그런 쪽도 커머스는 최근에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만 하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랑 함께하자 협력 전략을 쓰면서 브랜드 스토어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기의 자사몰도 있지만 뭐 장보기를 통해서 그 안에 뭐 GS도 들어오고 뭐 이마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그 홈플러스도 들어오는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브랜드관을 열잖아요. 이런 브랜드관의 매출이 최근에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더 좋은 혜택을 주면 그쪽에 가서 샀지만 방금 언급하셨던 대로 네이버가 포인트로 뭐 비슷한 혹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군데 옮겨가면 살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쿠팡 정도를 제외하면 네이버 브랜드 간의 사용이 높아지면서 방금 언급해 주셨던 그동안 없었던 여행 뭐 이런 매출도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브랜드 스토어를 통한 매출도 늘고 있다는 점이 네이버의 리오프닝과 또 리오프닝과 상관없이 커머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음식점도 그렇고 여행지도 그렇고 검색을 할 때 우리는 아직까지 구글보다는 사실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관련된 기업이나 그 예약 사이트가 바로 상단에 노출이 돼서 아주 편안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드디어 서치 GPT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카카오톡 대화하기에서 뭔가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잠깐 이제 중단을 한 거겠죠. 이번에 네이버의 서치 GPT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좀 얼마나 가져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나와봐야 알고 그다음에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고 있는 챗 GPT-4와 과연 성능이 비슷할 건가? 이건 뭐 확신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자신할 수 있는 것, 네이버가 자신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한국어에 최적화된 생성형 AI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지금 챗 GPT보다 6,500배 이상의 한국어 그 솔루션을 돌려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어와 관련된 솔루션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진출할 때 뭐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이 뭐 누가 뭐래도 언어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선택하거나 우리나라 상품들을 사려고 할 때 뭐 아마존이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이용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또 한국에 대해서 검색하려고 할 때 구글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 챗 GPT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네이버의 클로바 서비스가 나름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쪽의 이용도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로바 X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언급해 주셨던 서치 GPT는 B2C로 그다음에 B2B는 일본에서 이미 라인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B2B까지 모델을 확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어쨌든 사용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고 라인과 그다음에 그 야후 뭐 이쪽을 통해서 일본 쪽에서는 좀 더 B2B 서비스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이니까 이 두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나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잡아먹는 괴물이지만 나중에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성능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밸류를 더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작용한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미
이 검색과 쇼핑에서 일부는 활용되고 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검색해서 누르면 언급해 주셨던 네네. 것처럼 소위 검색 광고의 광고들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 네이버의 검색은 광고 기반이구나. 뭐 쓸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그 돈을 상업적인? 추구한다, 상업성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논란에 쌓였었지만 이런 AI가 활용되게 되면 서비스가 좀 더 고도화되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시험 사용 중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여름에 정말로 서치 GPT가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퍼 클로바 X 검색 외에도 다양한 그 네이버의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텐데 과연 네이버의 실질적인 실적의 증가에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1분기 광고 부문에 있어서의 실적 선방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광고 쪽에서는 지금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다 전방 수요 악화,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런데 네이버는 어떻게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일단 비용 통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 뭐 방만한 비용 관리가 있었다면 네. 이번에는 좀 타이트하게 비용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분기 이후에는 어떤 회복을 보일 거냐가 이제 더 중요한데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검색 광고 핵심 포인트는 나빠지지 않았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좋았던 게 아니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버텼다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면 2분기부터 뭐 올라올 게 있느냐? 아까 언급했던 지금 그 시험 단계에 있는 서치 GPT와 연결한 소위 스마트 블록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서비스 고도화라든지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제 검색 광고 쪽에서도 소위 이제 타겟을 예전에는 광고주가 찾아가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런 검색이 알아서 찾아주거나 서로 이제 필요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부분의 광고, 검색 광고라든지 그냥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2분기에는 그래도 뭐 휴가도 좀 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소비가 늘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일부는 있겠죠.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그런 요인들을 작용해 봤을 때 일부 디스플레이 광고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뭐 2분기부터는 이 검색 광고 쪽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이버 하면 또 웹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웹툰의 분할 상장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실적은 이번에 표시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예상보다 안 좋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고 그 회계 기준 변경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 법인의 합병. 이런 것까지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비용도 통제하고 그다음에 매출을 늘리기 위한 그다음에 향후 콘텐츠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에 그 회계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일정 부분의 축소, 성장 축소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웹툰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바탕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도 만들고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도 만들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원소스 멀티유즈를 사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뭐 콘텐츠 사업도 성장의 여력은 여전히 충분히 열려 있고 성장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분야별로 다 기대가 되는데 그럼 네이버는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뭐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네.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가장 선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밸류가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아까 언급해드렸던 이 클로바가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략이 달라질 것 같다. 네. 그런데 어쨌든 실적은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고 비용 관리를 하고 있으니 관점은 매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가격이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초반대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